2024년 11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대출 규제는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을 더 까다롭게 제한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정책이 12월 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들만 최대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이제 막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런 예외도 없이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죠. 급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을 꿈꾸던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자금 부담이 생기게 된 건데요. 과연 이런 조치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주택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벽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께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꼼꼼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의 배경과 목적. 먼저 이번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번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이유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구입하고 있죠. 그러나 한정된 기금을 가지고 무작정 대출을 늘릴 수는 없으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안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는 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조치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하네요.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된 LTV 70% 규제와 대출 한도 축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담보 인정 비율 규제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가 최대 70%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기존에는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 2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죠. 약 4,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또한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후치담보대출도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후치담보대출이란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요.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과연 안정적인 대출 관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와 지방 및 비아파트에 대한 적용 차이. 이번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 주택은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지방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적 적용은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과열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방안을 수도권 아파트에만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은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만큼 지역 간의 대출 형평성이나 집값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을 이번 규제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번에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혜택을 받기 쉬워졌는데요. 기존에는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 후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혜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역시 예외로 두고 지원이 지속되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 되었죠. 정부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는 피해자들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예외 조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80% 혜택 유지. 이번 방안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기존의 LTV 80%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은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방공제 의무 적용이나 후치담보 제한 등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혜택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예외 조치. 한편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예외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이 주택을 마련할 때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죠.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대출을 받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에게 대출이 또 다른 부담이 될까요? 이러한 우려 역시 존재하므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 이번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은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직전에 이미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분들에게는 최대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유예기간이 모든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자들에게만 유예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앞으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막 집을 구입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청약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이 예고 없이 너무 급격하게 시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준비 기간은 많은 가구가 자금 계획을 세우고 대출 전략을 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비 구입자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 때문에 오히려 주택 구입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장기적인 유예기간이나 충분한 예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향후 전망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이번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대출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부 계층에게는 주택 구입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관리 방안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연 이 조치들이 실제로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변화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주택 구입 문턱을 더 높이는 정책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